네, 이번에는 섹터 컨디션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아마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 과연 어떨지 챙겨보고 4분기와 내년을 바라봤을 때 투자 유망한 기업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관 컨트 애널리스트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또 나와주셨고 네. 오늘도 또 좋은 말씀 해주실 텐데요. 오늘 사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3분기 실적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 전에 퀀트 투자하면은 사실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퀀트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의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숫자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는 전략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처럼 장이 흔들리실 때에도 어쨌든 투자의 기준 자체가 저희가 볼 수 있는 숫자에 근거해서 투자가 의사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오히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상대적인 업종 매력도를 분석을 하거나 특정한 기준을 통해서 종목들을 추천하는 그런 업무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모니터링 그리고 길을 잡아가야 할 때 객관화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밑그림을 깔아가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과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은 챙겨봐야 될 텐데 먼저 3분기 실적이 임박을 했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어떤가요?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다음 주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네.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요. 저도 예상보다 일단 긍정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추정 영업이익 자체가 62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 시즌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역사상 60조 원을 넘었었던 적이 없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어닝 서프라이즈라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것보다 실적치가 잘 나오는 경우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정의를 하는데 네. 이번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은 사상 처음으로 3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이번 주에 마이크론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았거든요. 네. 셀프라이즈 나왔는데 이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보다 좀 낮추면서 그러면서 조금은 흔들리고 우리 증시까지도 영향이 왔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이 추정치도 아마 계속 보시니까 저도 봤는데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계속 하락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분기별로 계속 사상 최고 내지는 서프라이즈 보인 거는 지금 주가엔 다 녹여져 있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3분기는 또 환 효과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 효과도 사라지고 수요가 좀 부진할 수 있는 4분기, 1분기를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3분기 실적은 일단 예상보다 긍정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 업종의 이익 사이클이 올해 4분기와 내년도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아무리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더라도 주가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그렇죠. 미래에 대한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부진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반도체나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다 지금 긍정적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4분기 실적이나 내년도 그렇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업종이나 기업들 위주로 압축하는 지금 시기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좀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항상 안 좋았잖아요. 네, 항상 안 좋았는데 이 4분기 갖고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를 좀 오버 해석하냐 이런 것도 있고 3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 내지는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4분기부터 조금은 약간 노이즈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4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잠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4분기는 지금 56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합산 영업이. 근데 아마 실적 발표가 내년 2월일 거예요. 그러면은 2022년도 2월 달에는 4분기 실적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2022년도 실적 흐름에 대해서 저희는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 다 어닝 쇼크가 나는 4분기 실적 시즌이었지만 뭐 지금 시점에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내신 레포트를 보니까 이제 약간 미묘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주셨더라고요. 변화율의 차이를 좀 봐야 된다. 변화율의 차이가 주가의 어떻게 보면 차별화의 포인트일 텐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게 개인 투자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네.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요. 음.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는 다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업황이 앞으로 더 좋아지는지 혹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진 않더라도 네네.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익의 추정치가 올해 내년도의 추정치가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성은 실적이 잘 나오면 다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에서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제가 예상보다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3분기에 나오게 되면은 또 한 번 2022년도 실적 추정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내년도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 전망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실제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심리를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자료를 제가 쓴 부분이에요. 방향성이 아니라 변화율의 차이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예를 제가 들어서요. 네. 어떤 기업이 있는데 올해 실적이 10%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내년도 실적 추정치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체크를 해보니까 5%밖에 상향 조정이 안 됐다라면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보고서에서 뭐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 숫자 2개만으로도 내년도 업황이 올해만큼 호황은 아니구나라고 저는 뭐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반대로 올해 10% 상향 조정이 됐고 내년도에 이익이 20% 상향 조정이 됐다라면은 그 기업은 분명히 올해보다 내년도의 업황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3분기 실적 시즌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여전히 한 48% 정도 기업들이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는 저희가 근데 이익이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계속 빠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50% 가까이에 있는 기업들의 추정치가 올라가는데 이게 실제로 내년도의 업황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반영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변화율의 차이로 조금 고려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번 자료의 사실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변화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올해보다 또 내년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네. 거 아니면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 변수들이 있었지만 아니면 솔직히 너무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좀 괜찮아질 거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될 텐데 바로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 변화율에서 미묘하게 발견이 되는 기업이나 업종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좋지만 오히려 조금은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게 있고 지금 변화율이 5에서 10%지만 뭐 20%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업종 이제 제가 분석하는 업종 기준으로는 네. 정유 섹터 그리고 운송 그리고 상사 자본재 업종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뭐 IT 하드웨어, 철강, 뭐 건설 이런 업종들이 올해보다 내년도의 업황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항상 이 전략이 뭐 유효한 전략은 아니지만요. 그렇죠. 되게 재밌는 지금 재밌다라고 하긴 좀 주가가 안 좋으니까 네. 일단 3분기는 좋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대한 추정치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가 사실 저는 주목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도의 추정치가 훨씬 더 지금 빠르게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개별 기업 단으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제부터 뭐 그저께부터 주가가 좀 괜찮았었는데 네. 하이브 그리고 올해 내내 주가가 지금 좋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FNF 일진머티리얼즈 뭐 삼성전기, 롯데정밀화학 같은 기업들은 올해 이익 전망치 변화보다 내년에 이익 전망치 변화가 더 가파르게 상향 조정이 되는 기업들입니다. 제가 만약에 2022년도에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을 스크리닝 해오면은 아마 방송에서도 다 말씀을 못 드릴 거예요. 50%나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기준 하나만 넣어서 조건을 걸어서 스크리닝을 해보게 되면은 종목들이 굉장히 압축이 또 됩니다. 그러면은 뭐 희소성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이나 기업들은 뭐 주가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데이터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율의 차이가 긍정적인 기업들이 비중이 많아 보이세요? 아니면
올해가 워낙 좋았고 네. 내년에는 좋긴 좋지만 그 변화율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은 그 전체적인 비중이 있을 네. 거잖아요. 2022년도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기업 비중이 48%거든요. 유니버스가 350개 기업이니까요. 대략 170개 기업들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도에 추정치가 더 상향 조정폭이 큰 기업들은 20% 초반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네. 종목 고르기가 어렵다는 얘기일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근데 항상 저는 이제 뭐 첫 번째 질문이 쿼ント 투자에 대해서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희소한 쪽으로 돈이 쏠린다예요. 제 기준은. 그렇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년도에 시장에 대해서 뭐 질문지도 있었는데 사실 내년도에는 이익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둔화되는 이제 국면으로 접어들게 좋게 되거든요. 보면 정상화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지금 1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10%를 넘어가는 기업들은 또 희소성 관점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략하는 입장에서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오늘 오전에 수출 증가율이 발표됐잖아요. 수출 증가율이 증가할 때는 대형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대형주가 올라가고 뭐 저 잘 아시겠지만 이익률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수출 증가율이 지금 뭐 5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 6, 7, 8 어떻게 보면 하반기 내내 하락한다 그러면 대형주들이 힘을 좀 못 받을 수 있고 아까 희소한 기업들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2015년에도 이 그 수출 증가율이 하락할 때 일부 기업들 그때 당시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네.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시장은 뭐 거의 박스권이었는데 시세가 분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께서 뽑아오신 이 종목들이 어쩌면 지금부터 남아있는 아니면 좀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다 빨아들이는 맞습니다. 네.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한마디로 주도주? 아니면 그쵸? 네. 주도 섹터는 없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사실 올해 주도 섹터는 2차 전지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지난달에 제가 이제 나왔을 때에도 아마 3개 업종을 말씀드리고 갔을 거예요. 맞아요. 가격적인 매력에서는 반도체 업종 네.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도주 기준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세 번째로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항공이나 뭐 엔터 관련 업종들을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지금 그때 당시에 8월 달은 지금 3분기 실적 시즌 전이었고 굉장히 테마나 그런 컨셉으로 뭔가 업종을 좀 선별을 해야 되는 월이었다라면은 네. 지금 올해 10월을 시작할 때는 딱 3분기 실적과 내년도 실적을 사실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는데 네. 사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쓰면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딱 주도 기업들이 주로 스크리닝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의 돈은 이러한 기준들,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저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보다 뭐 내년 전망이 긍정적인 업종이나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익 추정치라는 게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게 좀 있거든요. 이게 좋아지는 분기가 아까 3분기 연속이라고 하셨잖아요. 한편으로는 이게 시장의 변곡점이나 다른 반응 양상으로 갈 때에도 그 전체적으로 계속 올라왔던 거에 대한 추정치의 상향 조정이 뒤늦게 다시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더 촉발시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도 이 데이터를 계속 보다 보면 영업이익률이 역대급으로 높은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뭐 에너지 가격이 높아져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가 4분기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PPI나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왔는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면 거꾸로 영업이익률이 조정이 될 때 컨센서스는 하향 조정이 가팔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상품 가격들의 상승 때문에 그렇죠. 뭐 기업들이 가격 전가가 제대로 진행이 되느냐에 대한 사실 가장 우려가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이러한 것들에 상관없는 기업들의 주가가 세더라고요. 오늘 저도 주식시장을 좀 보고 왔는데 뭐 미디어나 혹은 게임 뭐 이런 산업들 네,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 단에서 그쵸? 상당히 네. 그 시장, 그러니까 기업을 괴롭힐 수 있는 거에서 조금 벗어난. 맞습니다. 네. 네. 공급망에 대한 차질 이슈도 있고 상품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들이 저는 이미 주식시장에 다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보다는 조금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트렌드를 보고 지금보다 비중을 늘려야 하는지 이제 와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 이익률 하락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단에서 판단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조금 있는 데이터들은 확인이 되고 있지만 네. 사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실제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는 실제로 한 분기, 2개 분기 정도는 지나봐야 알 수가 있는 거라서 근데 그래서 중간쯤에 저한테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네. 아마 내년 2월쯤에 4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될 텐데요. 저는 이익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사실 둔화가 되는 사이클을 내년 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향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도 이제 좀 하향 조정이 나온 사이클. 그렇게 되면은 이익률이 하향 조정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시장이 굉장히 불을 뿜으면서 사천 가는 시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지금 초반부터 지금까지는 시장이 뭐 우상향 할 거야, 이익이 좋을 거야, 실적이 굉장히 좋으니까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면은 무조건 사서 기다리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장이었는데 우리가 내년을 알아봤을 때는 솔직하게 보면 이익률이 내려갈 수도 있고 본격적으로 이익이 하향 조정이 오게 되면 근데 거꾸로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미 나온 뉴스라고는 할 맞습니다. 텐데 시장이 올라가는 힘은 약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저 최근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네. 성장주가 안 되고 가치주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뭐 질문을 좀 그런 식의 받아요. 논리도 있었죠. 근데 내년도의 시장을 바라봤을 때에는 굉장히 성장이 저는 희소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맞아요. 마진 압박 때문에 실제로 올해보다 내년에 마진이 좋아지는 기업들의 비중도 확 감소를 할 줄어들 거고.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오히려 금리가 사실 어느 정도 안정화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여전히 내년도 시장은 이제 밸류 스타일보다는 그로스 스타일에서 더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뭐 조금 예시를 들어서 플랫폼 형태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장점이 마진의 방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상품 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이제 마진이 조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사실 내년도에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는 게 저도 중소형 성장주 이런 거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린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것들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게 아니고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비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수요가 둔화될 수도 있고 거꾸로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략 장기 금리는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장이 희소해지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성장이 희소해진다라는 그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전체 시장의 힘은 10개가 올라가던 시장에서 2개에서 4개 아니면 5개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약해질 수도 있다. 다만 그 2개와 5개는 엄청난 폭발력을 줄 수도 그쵸. 있다. 그래서 사실 기회가 오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약간 좀 까다롭죠. 고르기는 까다로운데 그만큼 여기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께서 제시해 준 거는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의 비율이 높아지는 기업을 잘 보시면 아까 이제 하이브라든지 뭐 지금 당장 에코프로비엠, 뭐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뭐 퀀트 기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하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세요.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요새 최근 시장에서는 뭐 데이터 같은 거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기업들의 실적이나 실적 변화나 혹은 지금 주가와 실적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뭐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판단하시기에는 워낙 잘 갖춰져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사실 투자 지표로 삼으시는 게 사실 매수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지난번에 아마 똑같은 말씀 드렸을 것 같아요. 네. 액티브보다 패시브가 커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펀드 시장 자체가. 그래서 수급적인 것도 사실 많은 좀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뭐 최근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냥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네. 펀더멘탈보다 수급이 더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건 분명히 액티브 펀드들도 있겠지만 패시브 펀드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적으로 조금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금 전략들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도 저는 관심을 지금은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뭐 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이긴 하지만 시기적절한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